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오전 첫 세션 중 하나인데요. 이 세션은 SM 매니저를 통한 엔지니어링의 미래, 간편하게 복잡한 3D 파일을 검증하고 탐색하고 주석을 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토빈 존스라고 하고요. 유니티의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이고 그 전엔 콘텐츠 제작 개발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두 명의 엔지니어링 매니저 션 채터데일과 조나탄 드빌과 함께 진행됩니다. 두 분 모두 유니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리공간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와 이에 대한 유니티의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션과 조나단님께서 데모를 통해서 SM 매니저, 3D 데이터 스트리밍, 협업 툴,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검색되고 연결되는지 설명을 할 것이고, 이후 제가 돌아와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시간이 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늘의 주제를 너무나 잘 정리한 말을 들었는데요.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조직 전체의 콘텐츠가 흩어져 분리되어 있고 뭐가 있는지, 누가 뭘 사용할 수 있는지 가시성이 전혀 없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작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이제 어디서든 경험이 가능할 것 같지만 전문 생산성 툴들은 협업을 촉진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키노트에서 본 것처럼 누구나 한국에 가서 4주 동안 한 집에 모여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의 장벽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소통을 장려하는 개선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의 데이터들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기술이나 게임,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크기가 크고 애플리케이션이 비싸고 또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하고요. 누구든지 데이터 접근과 공유가 가능하고 비즈니스의 속도만큼 빨라야 합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좋은 기술인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축 노력은 증가하는 반면 접근성은 감소합니다.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하고 하드웨어 이용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디지털 트윈을 제작해도 원본 데이터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소스 자료가 변경되었을 때 종속성과 참조 정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협업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유니티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연결된 일련의 애플리케이션들이고 데이터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SM 매니저가 추상화 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양 끝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사람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시작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단계에서든 참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조직 전체에 걸쳐 데이터의 4D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 중에 일부 영역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 행사장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실 전문가들과 데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각화, 소통, 협업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전에 콘텐츠 제작자이자 개발자였기 때문에 뭐든지 아이디에이션 서클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건 SM 매니저가 이제 중심에 위치한 서클인데요. 이 SM 매니저는 데이터의 단일 진실의 원천입니다. 정보가 이 주변을 돌아서 순환되면서 또 그 정보들은 SM 매니저와 공유가 됩니다. 역할이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모든 정보는 이 중앙 저장소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SM 매니저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고요. 여기에는 에셋 관리, 3D 데이터 스트리밍, 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할 때 유저에게 제공되는 이점은 변환, 그리고 연결된 앱을 통한 접근성이 개선된다, 시각화를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이해가 깊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조나단과 션님이 데모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첫 건물을 같이 지어볼 겁니다. 션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할 것이고 조나단은 보안 컨설턴트 역할을 할 거고요. 저는 나중에 돌아와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션님 데모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민님.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 션 토터데일입니다. 에셋팀의 엔지니어링 매니저인데요. 오늘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유니티 타워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협업이란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니티 타워입니다. 유니티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많은 프로젝트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레빗이나 나비스웍스 같은 여러 CAD 툴이 있고 유니티에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PM으로서 팀 전체를 하나로 묶고 싶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큰 규모의 건설을 위한 모든 컨텍스트가 담긴 공통된 하나의 소통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M 매니저를 사용합니다. 이건 중앙 집중화된 실시간 데이터 허브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에셋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검색이 가능하고요. EBCS와 통합할 수 있는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제 입장에서 중요한 데이터에 적합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제공합니다. 그 의미는 병목이 줄어들고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문제 해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PM의 일을 이게 얼마나 쉽게 만들어주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에셋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요. 이걸 유니티에서 시각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때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파이프라인 오토메이션과 에셋 트랜스포머 등의 툴을 사용해서 70개 이상의 서로 다른 포맷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단일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 탐색 기능이 있습니다. 에셋을 검색하고 분류하고 팀이 필요로 하는 방식에 따라서 에셋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급사의 부품이나 레디에이터가 필요할 때 검색을 하거나 올바른 폴더에서 찾을 수 있고 적절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도 가능하고요. 또 첨부 파일을 추가하고 주석을 달고 여러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정보나 또 스펙 문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결합되어서 이 에셋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한 사람이 전체 팀이 보기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렇게 정보가 많이 한 곳에 저장되면 보안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에 어떤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멤버 컨트롤이나 또 그룹을 통해서 조직의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자동화로 연결합니다. 이 노드 기반 에디터가 파이프라인과 워크플로우를 생성해주고 또 팀이 조직 전체에서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또는 버전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이든 자동 생성이든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기능들이 협업과 컨텍스트 기반 협업의 레이어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댓글도 달고 그림을 그리고 공간 마커를 추가할 수 있고 수행하는 모든 작업이 팀원들이 필요로 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맥락으로 증강되도록 하고 팀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PM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이렇게 거대한 빌딩을 협업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어떻게 SM 매니저 안에서 결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SM 매니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셋업할 여러가지 에셋이 있고 저는 타워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일들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업로드를 누릅니다. 간단히 폴더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 파일들이 보이죠? Revit 파일, Navisworks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에셋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Create를 누르면 시스템이 업로드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고 파일이 크기 때문에 실시간 변환까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실제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에디팅으로 가서 간단하게 시스템에 이 파일이 모델이라는 걸 알려주고 필요한 데이터 변환을 바로 실행합니다. 파일이 업로드 되고 나서요.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나단 님께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3D 데이터 스트리밍 준비 과정인데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3D 데이터 스트리밍 팀의 엔지니어링 매니저입니다. 유니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데모에서는 엔지니어의 역할을 잠시 벗어나서 보안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타임 3D와 다각형 스트리밍이 결합될 때 어떻게 다양한 부서 간 협업 논의를 촉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 내용이나 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를 구동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GLTF 파일 형식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니티에서 이걸 사용하고 계시다면 GLT Fast가 뭔지도 아실 겁니다. 이건 유니티에서 GLTF 파일을 유니티 에디터나 유니티 런타임으로 불러오는데 사용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GLTF 파일 형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굉장히 강력한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GLTF 포맷의 훌륭한 점은 하나의 3D 데이터 페이로드로 효율적으로 런타임에서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LTF 파일 포맷은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같은 곳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모델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개별 인스턴스가 아주 많은 모델을 다루게 되면 또 인스턴스 간의 속성이나 메타데이터, 관계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또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결합하려고 하면 이 GLTF 포맷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데이터 스트리밍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스트리밍은 대규모 빔, CAD 모델을 유니티 런타임으로 불러오는 데 쓰는 유니티 솔루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GLTF 파일 포맷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GLT Fast를 종속성으로 활용합니다. 데이터 스트리밍을 기술 스택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픈 3D 타일 파일 포맷으로 구조화해서 여러 개의 GLTF 파일을 이용을 해서 계층적인 디테일 수준, 즉 H로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H로드는 아주 큰 모델을 기반으로 서버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H로드의 모든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유니티 에디터에 설치할 수 있는 UPM이라는 유니티 패키지로 이 H로드에 연결을 하고 카메라의 관점에 따라서 그 시점에 필요한 노드만을 가져와서 씬을 아주 정확하게 렌더링 할 수 있게 됩니다. H로드를 사용하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층적인 노드 구조 덕분에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올 전체 노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노드 내부에서 지오메트리를 배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씬을 렌더링하는 데 필요한 드로컬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로드에도 해당이 되지만 H로드에서는 더욱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리밍 로딩 방식 때문에 폴리곤 수와 텍셀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프레임 버퍼에서만 줄이는 게 아니라 VRAM에서도 줄이고 램에서도 줄이고 스트리밍 관점에서 필요한 대역폭까지 줄여서 해당 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최소화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기술의 핵심 목표는 매우 큰 모델을 리소스와 메모리가 제한적인 디바이스에서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 스택에서 실제로 다루는 모델은 얼마나 큰가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인더스트리 서밋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인데요.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거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비스웍스 모델인데요. 제약 생산시설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입니다. 아주 세밀하고요. 말 그대로 나사와 볼트, 밸브의 내부 구조, 전기 배선, 파이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130만 개의 개별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 안에 다양한 공면을 충분히 매끄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테셀레이션을 하면 최종적으로 5억 개의 버텍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쉬와 텍스처를 디스크에 저장하면 12기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용량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모델을 웹브라우저에서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프리캐싱도 없이 몇 초 만에 로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다루는 스케일입니다.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제 기술 데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엔지니어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서 보안 컨설턴트 역할을 맡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와 아키텍트로 구성된 션의 팀과 협력해서 그들의 설계가 지역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션이 팀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에셋 매니저 안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일들은 아까 업로드하는 장면을 보셨던 바로 그 동일한 파일들인데요. 변환 시간이 좀 걸려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Revit, Navisworks 파일, 이 모델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엔지니어링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데스크탑에 다운로드해서 레빗에서 열 수도 있는데 이 랩탑은 대형 모델을 레빗에서 열 만큼의 메모리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에셋 매니저의 뷰어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웹브라우저 안에서요. 지금까지 3D 데이터와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유니티니까요. 리얼타임 3D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알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태스크에 필요한 것인데요.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레빗이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서 에셋 매니저에서 그 메타데이터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 스카이 크레인이 있는데요. 어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 크레인이 어떤 안전 규격을 따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행히 클릭을 하고 에셋 매니저의 메타데이터 패널로 들어가면 레빗 상에서 이 모델을 제작한 사람이 이 크레인이 EN1808 규격을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고소 작업 장비 안전 규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5년 버전이기 때문에 더 최신 버전에 부합하는지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정보는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은 레빗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브라우저에서만 했습니다. 태블릿에서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시각적인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렇게 빌딩 주변을 회전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뷰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이 컨트롤도 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WASD를 이용을 해서 외부처럼 내부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고 더블 클릭으로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될 두 번째 지점으로 왔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우려가 되는 점은 이 회전문과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전문을 다가갈 때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그런 감속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계단 아래쪽에 사람이 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션에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스크린샷을 보냈을 겁니다. 이메일로 보내서. 그러면 대부분 션이 바로 레빗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중이라서 PC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출입구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하는 대신 불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바로 주석 기능, annotate 기능을 쓰겠습니다. 문제 지점을 화면에서 직접 찍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션에게 알림을 보내서 이 발견된 문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가 회전문과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데모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초 만에, 몇 번 만의 클릭으로 이 스레드를 시작한 것입니다. 맥락에 대한 스레드를요. 너무 빨랐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갑니다. 또 제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 내에 테이블과 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생각해보면 동선 한가운데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걸 정말 사용을 할 것인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됩니다. 구분막을 설치하거나 테이블을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서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도 공간의 용도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점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 지점을 표시하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주석을 남겨서 션에게 알림을 보내겠습니다. 이 테이블 배치 다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석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코멘트가 전송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케이블 트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이 트레이에 어떤 케이블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션이나 그 팀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간 마커를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주석에 머물러 있었네요. 여기서 공간 마커를 추가해서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어떤 케이블들이 지나가는지 그 목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코멘트가 전송이 되었고 오늘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몇 가지 우려사항을 확인을 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션의 피드백만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션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에는 실시간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M 매니저는 이를 문제없이 아주 매끄럽게 제공해 줍니다. 랩탑이든 태블릿에서든 가능합니다. 레빗을 수차례 열고 닫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또 논의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모든 대화는 우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PM으로서 팀원들 간의 논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조나단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 100개의 이메일 CC를 받을 필요가 없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맥락을 공유하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에셋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모든 에셋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PM으로 돌아가서 조나단이 남긴 코멘트들을 확인해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왔어요. 타워에 달린 주석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많은데요.
그리고 유니티 타워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따라가면서 다 확인할 수 있고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코멘트에 대한 맥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표지판은 어딨죠? 라는 코멘트가 있다면 맥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인터그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건 Jira 연동입니다. 유니티에서 Jira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이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더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모델의 조명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멀 값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작업이든 여기서 추적할 수 있고 원본 위치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터빈에게 할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Jira 이슈가 생성되었고 이슈는 해당 에셋에 연결돼서 추적됩니다. Jira 티켓이 있는지 몰랐어도 이슈의 상태를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제너사님? 네. 지금까지 SM 매니저를 웹 환경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니티고 결국에는 개발자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시스템은 어떤 환경과도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Jira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예시 중 하나일 뿐인데 API와 SDK가 제공되기 때문에 SM 매니저 기능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생태계와도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Authoring 측면을 보면 Asset Manager for Unity가 제공됩니다. SM 매니저에 있는 에셋을 유니티 프로젝트로 가져오거나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에셋을 SM 매니저와 동기화할 수 있고 협업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때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SDK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SM 매니저의 기능을 원격으로 자동화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SM 매니저의 모든 기능에 대한 공개 API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 SDK도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 환경이든 SM 매니저와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유니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을 SM 매니저와 연결하고 싶다면 그때는 UPM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Collaboration SDK와 Data Streaming SDK도 제공이 되고요. 아까 데모의 기능들이 바로 이 SDK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유니티 런타임에 구현해서 주석 기능과 데이터 스트리밍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Asset 패키지와 Identity 패키지도 있습니다. Identity 패키지는 유니티 런타임에서 Asset 매니저와 연결, 로그인, 권한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Asset 패키지는 에셋을 다운로드, 업로드하고 Asset 매니저 내부에서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유니티 런타임에서요. 여기에 더해서 Industry Viewer 템플릿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용도들도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아주 강력한 샘플입니다. 방금 언급한 Asset SDK, Collaboration SDK, Data Streaming SD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더스트리 기능이 아니거나 SM 매니저 전용이 아닌 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나 멀티플레이 등이 있어서 인터랙티브한 멀티플레이어 경험을 아까 보신 것과 거의 같은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XR, AR, VR, 모바일 컨트롤을 위한 예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대규모 모델을 유니티 런타임, 다양한 유니티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템플릿은 GitHub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URL도 있으니까 사진 찍어주세요. 그런데 검색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Unity Industry Viewer 템플릿이라고 검색하면 거의 첫 번째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최소한 상단에 있을 겁니다. 사진 찍을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
토비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겨서 데모 내용을 되짚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데모를 보여주신 조나선님, 션님,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 기반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큰 엔지니어링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레빗 건물 모델이었고요. 클라이언트와 협업을 했고 중요한 피드백을 직접 전달받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새로 만들고 탐색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해당 정보가 레빗을 실행할 수 없는 조나선의 노트북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을 사용한다면 VR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보 사일로에 갇히지 않고 데이터를 조직 내에서 안전하게 흐를 수 있게 했습니다. 공유하고 문서화하고 탐색을 했습니다. SM 매니저, 3D 데이터 스트리밍, 그리고 여러 툴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촉진했습니다. 개발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줄이고 또 정확한 피드백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직접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적 데이터가 있고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공간 마커와 시각적 표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통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예전에는 재택근무를 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탕비실이나 점심시간에 대화를 하던 때에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주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직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조직 전체에 흐르게 해서 이런 우연한 대화를 촉진하고 데이터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소통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술 직군이든 비기술 직군이든 상관없이요. 이것이 유니티가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입니다. 관리자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비기술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엔드-투-엔드 흐름 안에서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CC 아티스트이든 데이터를 배포하든 SM 매니저를 사용해서 유저 간의 관계를 관리하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용구, 조직 전체에 데이터 사일로가 존재하고 뭘 이용할 수 있는지 가시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이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직관적이고 실시간이며 시각적인 소통 환경, 모든 팀과 툴, 워크플로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함께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은 파이프라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데모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니티 타워가 실제로 유니티나 다른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 외부 유저에게 배포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유니티 스튜디오 베타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유니티의 미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툴이 아직 여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앞으로 포함될 내용이고요. SM 매니저 QR코드도 있습니다. 저희가 툴을 지금 개발해서 소통 환경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저들과의 대화를 촉진해서 생태계 전반에서 협업을 활성화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Q&A로 넘어갈게요.